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돕는 최고의 방송 조관일TV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미 방송을 2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확실히 해둘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방송했죠. 두 번째는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예고해 드린 대로 죽음에 관한 것,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확실히 해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3번째 시간, 죽음에 관한 것이죠. 우리 광고 카피 중에 이거 아시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광고 카피는 2002년도에 현대카드죠. 현대카드의 유명했던 광고 카피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광고 카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광고인 박웅현 씨가 만든 것이죠. 이 박웅현 씨는 워낙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광고 카피도 그분이 만드신 걸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것은 뭡니까? 휴가를 떠나라는 것이죠. 근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하는 데는 2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떠나라. 구조조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떠나라고 하는구나. 또 하나 마지막 의미는 열심히 이 세상 살았는데 이제 지구를 떠나라 하는 죽음에 관한 의미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 바로 죽음에 관한 것이죠. 이 죽음에 관해서는 사실 두렵습니다. 누구든지 다 두려워합니다. 특히 제 나이 또래 되면요, 요즘은 만나면은 거의 대화가 죽음에 관한 겁니다. 야, 이거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뭐 누가 어떻게 고생을 하던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전부 두려운 얘기들 합니다. 그런 얘기 한참 듣다가 혼자서 집에 들어올 때 생각을 해보면요, 덜컥 겁이 납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맞이해야 되지, 죽음을? 이 겁을 낼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두려워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두려워한다는 데는 약간 어폐가 있죠. 아주 용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유명한 분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이시죠.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계실 때 그 어머니가 아드님한테 편지를 쓰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어머니가 항소하지 마라. 항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니까 차라리 담담하게 죽어라, 뭐 이런 의미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정말 그 엄청난 분이시죠. 이렇게 죽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좀 힘들고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또 죽음 하면 생각나는 게 유명하신 분이죠. 작가이시면서 경제평론가이신 복고일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수년 전에 간암인가 하여간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항암 치료를 거부하셔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가만 보니까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에서 그냥 더 연명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나 안 하겠다 하고 오히려 글쓰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니까 창작 의욕이 더 불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암을 극복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 좀 뭐 잘못 판단했던 암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간암 말기로서 죽음을 목전에 뒀을 때의 그분의 그 자세 그리고 생각,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죽음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17살 때 오늘 죽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영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30몇 년 동안을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그 마지막 졸업식 연설이라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연설에서도 학생들에게 3가지를 당부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말한 것이 죽음이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지금을 잘 살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죽음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노마 할머니죠. 노마 할머니가 2015년인가요?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90세였는데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내 마지막 인생의 이 날을 갖다가 좀 보람되게 보내겠다 해서 가족과 함께 미국 전역을 여행을 하지요.
그래서 뭐 30 몇 개 주, 뭐 75개 도시인가를 여행을 하다가 1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런 분도 있는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 오히려 죽음을 초월해서 여행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분 또 하나 있어요. 미국의 천재 의사죠. 폴 칼라니티. 이 천재사 36살에 스탠퍼드 대학 의대 교수고 의사고 여기저기서 영입하려고 했던 아주 천재 의사입니다. 근데 이 의사가 턱하니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폐암 말기인가 판정을 받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의사는 이제 그 남은 시간을 좀 더 보람있게 보내겠다고 병원으로 복귀해서 환자와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합의해서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지요. 그 스토리를 아내가 정리해가지고 쓴 책이 숨결이 바람될 때 그 책 아닙니까? 물론 그 유명한 사례, 특이한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건배할 때 9988 하고 외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이면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그것도 또 한 버전 또 더 진화해가지고 9988 231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31 앓다가 벌떡 일어나자 하면서 건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도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말이야 낄낄대고 웃고 즐기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혼자 제 동네를 걸을 경우 문득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늘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직 하면은 이런 방송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죽음에 대해서 미리 자꾸만 생각하는 거 그거 바보 같은 일이죠. 예를 들어서 죽을 때는 말이지 고생하지 말고 며칠만 앓다가 딱 죽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하면 뭐합니까? 어느 날 덜커덕 오는 그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생각했다고 해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을 안 하겠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지면은 뭐 걱정이 없죠. 걱정해봤자 말짱황이고요. 이제부터 우리 담담하게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최근에 사전 장례식을 치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말이야 뭐 부고 보내고 사람들 와가지고 내 앞에서 영정 앞에서 울고불고 해봤자 무슨 필요 있느냐 해서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미리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 친한 사람들 모아놓고 사전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각자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 죽음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야 지금 현재를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용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를 가치 있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나는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죽음이 온다면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 이유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9988 하죠. 근데 제가 그 9988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잠깐만 외쳐봤자 말짱황이다 해가지고 제가 2017년이죠. 2017년 10월 달에 만든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444444 4가 6개입니다. 4가 6개 44 사는 데까지 사시되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데까지 사시되 두 번째 44 사랑하며 사시고 마지막 44 사람답게 삽시다. 죽을 사자가 6개니까 전혀 새로운 삶의 척도가 생기는 것이죠. 44 44 44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